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19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총혁입니다. 그래요. 8월. 여러분 어떠셨어요? 참 잔인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물론 뭐 8월 31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뭐 8월은 다 지났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참 잔인한 8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래요.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 좀 힘 좀 차리셨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저번 주에 토요일 날 방송 보면서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이 반장 저놈 웃으면서 여러분 안 죽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웃는 게 다 사인인 거 모르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긴가민가 하셨죠? 다들 뭐 시장이 뭐 더 큰일 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저놈은 미쳤나 저게 왜 실실 웃으면서 괜찮다니까요 하면 제가 웃고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 반장 돌팔이는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제가 뭐 저번 주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의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이제 그림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빠지면 무조건 더 빠진다고 맨날 무서워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신용 쓰다가 흥분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쫄딱 망하고 그거 매번 반복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방송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방송이야 뭐 맨날 떨어지는데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겁줘야지. 다들 뭐 신문이나 더 보고 방송 더 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우리 이제 방송이나 신문 탓하지 말자 그랬잖아. 개인 투자자가 똑똑해지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매번 당하세요? 매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맞게 하자고요. 뭐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시장이 갑자기 빠질 때도 있고 그런지. 그냥 빠지면 다들 큰일 났다고.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웃은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저번 주에 그렇게 방송하고 웃은 사람은 반장님밖에 없어요. 전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미쳤잖아요. 개인들 위해서 미쳐야죠. 그죠? 예,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반장하고 둘이 맞대면 돌도 둘이 맞대면 뭐예요? 맷돌이나 부싯돌로 쓴다 그랬죠? 예, 같이 이렇게 우리 돌을 맞대 보자고요. 그럼 뭔가는 나오겠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1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부터 시작할지 기대되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성함은 장우연. 박미연이요? 예, 박미연님. 예. 미연님은 죄송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5세요. 주식 경력은요? 한 5년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미연님. 미연님 혹시 저번 주에 저희 방송 쭉 보셨어요? 예, 거의 다 봅니다. 저번 주도 보셨어요? 예, 예. 이 반장 저번 주에 웃을 때 미친 줄 아셨죠? 제가 장 빠졌는데 저게 왜 웃고 왜 지나간 소나기라고. 예. 소낙비는 맞는 거 그때는 토요일 날 들을 때는 설마 했죠? 예.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진짜죠? 예. 돗자리 깎아요? 방송 그만두고?
아니에요. 제가 지나간 뭐 소나기라고 가시길래 그래서 이 반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저희 방송들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예. 마음의 안정을 많이들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된 거예요. 제가 맞추고 못 맞추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이 반장이 저렇게 또 말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말자 막 이랬던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번 주에 진짜 그게 시장에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되고 좀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된 거예요. 좋아! 우리 미연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레지토스 완전 톡톡 쏘는 메디톡스. 예. 매수가 얼마요? 55만 3천 원, 비중은요? 50%. 네. 또요? 중해제약, JW 중해제약 네. 4만 3천 원, 예. 30%. 네. 두 개요? 예, 근데 뭐 코스메스도 있는데 코스메스는 그냥 이거 뭐 손실이 별로 안 났어갖고 그냥 있고 그냥 메디토스가 제일 궁금해요. 예, 좋습니다. 코스맥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얼마예요? 코스메스는 기억이 안 나. 거의 손실이 없다. 근데 한 예. 20%. 좋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살짝 봐드릴게요. 근데 메디톡스, 중해제약, 전부 다 이쪽 관련이세요? 아, 이거 7월 7일 날에 중해제약은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매수했는데 지금 사고 나니까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전부 제약하고 이쪽 관련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예. 예, 메디토스 그 성장성과 전망 이런 게 좋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네. 그런데 너무 이쪽 한쪽으로만 지금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우편향됐다, 좌편향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 같지 않으세요? 포트가? 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빠져나오려고 갈아타려고는 하는데 너무 손실이 커갖고 중해제약이. 그래요. 근데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쭉 보셨다니까 아시겠네. 제약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쭉 이야기하던 것 계속 들으셨어요? 예, 인자는 그 빠져나오라고 그랬죠. 어느 예. 정도 갈 만큼 갔다고. 예, 제약주를 저는 뭐 제가 얼마든지 틀려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제약주는 빠져나오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제약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이 거품이 낀 제약주들은 많이 빨리빨리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점점. 그리고 제약주 중에 보면은 거품이 안 낀 제약주도 분명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것들 중에. 예. 그런 제약주들은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어떤 제약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약은 그냥 한 뭉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주에 대해서 전혀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거 따지지 못하고 보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뭐 더 간다 안 간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빠져나오겠다는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일단은 저는 중해제약이나 메디톡스 두 개 중에 먼저 한 개를 택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디톡스로 갈 건지 중해제약으로 갈 건지 하나는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중해제약을 없애고 메디토스로 가고 싶은데 지금 중해제약이 손실이 너무 커갖고 빠져나오지도 못해갖고 지금. 그래요. 그럼 일단 먼저 중해제약을 잠깐 봐서 그 다음 메디톡스로 이야기를 갈게요. 그럼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빠져나오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이 크다. 바로 이런 거예요. 중해제약이 3, 4, 5월 달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그죠? 제약주들 좋은 얘기. 근데 바로 빠졌을 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런 데서 기대를 하게 돼요. 빠지다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런 데서 돌린다고. 왜냐하면 차트로 주식들을 특히 차트로 주식하시는 분을 저는 매매라 그러는데요. 차트 매매자라 그래요. 그분들은 주식을 투자한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거품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거는 전혀 생각질 않으세요. 그리고 이 차트 모양이
수급으로 주로 하세요. 그리고 뭐 수급 따지시는데 거의 수급도 글쎄요. 그렇게 수급이라는 게 그 쉬운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돌릴 줄 알고 보다가 이런 데서 돌리나 빠져요. 근데 이런 데서 돌리나 하다가 빠지면 이제 그때는 인정을 해야 돼요. 매매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정말 뭐 이 회사를 끝내주게 내가 잘 알아. 이 회사에 뭐를 잘 알아. 그런 투자라면은 이런 차트 모양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매매자라면 매매자는 차트 모양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데서 인정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사람은 미련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밀리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없으면 이제 2년, 3년, 4년 가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단 네. 적어도 돌려 세워야 되는 때 돌려 못 세우고 있다는 소리는 이 중해제약이 지금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약하다는 거. 힘이 약하다는 거죠? 힘이 약한 애는 웬만해서 힘이 다시 강해질 수 있겠어요? 좀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예.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43,000원인데 43,000원인데 한 이 정도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아직은. 근데 네. 지금 뭐 요번에 시장이 난리친 거에 비하면 얘는 거의 뭐 요 8월 달, 8월 중순부터 8월 초에서 중순 여기서부터의 움직임은 거의 뭐 그 시장의 영향을 받진 않았죠, 많이. 그죠? 예.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름대로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꼭 43,000원이 안 되더라도 뭐 35,000원, 6,000, 6,7,000원만 되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해서 처음 생각대로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많이 먹겠다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의외로 조금 힘있게 반등을 해준다.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그러면 43,000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는 있으니까 반등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실을 안 보고 그냥 손실 없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메디톡스인데요. 이제 메디톡스를 50%를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텐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요. 메디톡스 뭐 외산신지는 너무 이유가 뻔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성장성 전망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래갖고. 예, 맞아요. 뭐 근데 메디톡스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로 유명해요? 예. 그 보톡스하고 뭐 필링. 그래요. 보톨리눔 독소, 그죠? 예. 예. 보톨리눔 독소. 근데 이 메디톡스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요. 뭐 이 회사 그 부분을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효과가 좋다.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톨리눔 독소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나이가 좀 먹다 보면 이 피부 같은 게 처지다 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아세요? 예. 예. 근데 저도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저도 맞아요. 보톡스. 예. 여기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니면은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돼가지고 막 이런 데가 처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크게 잡아요. 잡지 마요. 근데 일단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일상화에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건 성장성이 좋다는 소리겠어요? 안 좋다는 소리겠어요? 좋다는 거죠. 성장성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이 주가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이 될 수밖에. 근데 요즘은 계속 박스권으로 있는 것더라고. 120분 그래서 찍고 제가 올라갈 얘기를 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5,000원, 15,000원인가요? 한 15,000원부터 해가지고 한 3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 그 필러 있잖아요. 필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톡스하고 필러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광고 문구 많이 보죠. 뿌띠 성형이라고.
뿌띠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성형을 우리가 필러라 그러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뭐 힘든 그 성형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이 미용적인 효과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필러도 저 한번 해봐서 압니다. 제 몸에 저는 직접 주입해봐요. 그래야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업체들이 물론 이 회사에 앞으로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러나 이런 것들이 보톡스나 이 보툴리눔 독소니 이런 것들이 경쟁업체들이 지금 생각보다 이런 수준 때보다는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왜냐하면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쟁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시장성이 그렇게 쉽게 한 방에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까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 꼭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아니 뭐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회사 뭐 있는지 아시죠? 화장품요? 아, 이 미용 관련해가지고 마스크팩으로 해가지고 했던 대표적인 회사. 산성 LNS 기억하세요? 아, 예. 산성 LNS 이게 차트인데요. 산성 LNS가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멈췄을 때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박스권이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산성 LN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산성 LNS는 성장성이 있으니까 계속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나? 보이세요?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올라가고 박스권일 때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 합니다. 왜? 좋은 얘기만 많거든요. 더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꾸 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 주식을 더 갈 것 같이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성장성으로 이 회사를 이야기하던 거예요. 한번 그럼 잠깐만 한번 들어가서 보죠. 현재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 회사는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가지고는 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산성 LNS에 한번 이걸 비교하겠는데요. 산성 LNS도 잘 보세요. 수익성이 나쁜가요? 꾸준하게 수익성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잘 나왔어요. 다시 메디톡스로 가볼게요. 메디톡스도 어느 정도 꾸준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봅니다. 산성 LNS 꾸준하게 가지만 빠졌어요. 예. 메디톡스도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성 LNS는 실적이 개판이잖아요. 근데 성장성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지금 제가 그럴까봐 실적을 보여드린 거예요. 산성 LNS나 메디톡스나 둘 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 괜찮았어요. 그런데 산성 LNS도 더 갈 것 같이 계속 우리는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품, 저 화장품이 마스크팩 이거 보면 거품이 껴가지고 저 밸류 따지면 모르겠어요. 이거 도저히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 빠지지 않을 때는 제 말이 아마 안 믿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빠지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메디톡스도 물론 성장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더 올라간다? 글쎄요. 주식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주식이라는 게 희한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힘든 모습을 보이면은 거기서부터 올라간 이 폭이 많으면은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그 주식이 힘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50%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가격이 55만 3천 원이면 여기거든요.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연님. 저라면 저는 이 주식 여기 가격에서는 50% 도저히 못 삽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사요. 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갈 거라는 자신이 없거든요. 50%나 들고 이게 더 갈 거라는 자신이 있어야지 사는데 저는 50%나 들고 이게 더 확실하게 간다는 전 자신이 없어요. 그 55만 3천 원 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뭐 반등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50%까지 들고 있는다는 건 전 굉장히 무모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식이 아직 박스권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20%만 들고 30%는 그냥 이 좀 매수가 근처에서 현금을 확보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50%라는 거는요,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근데 미연님 죄송한데 미연님 만약에 이게 3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미연님 이 주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냥 홀딩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 가면 미연님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냐고 저한테 그걸 얘기해 보시라는 거야. 없어요. 자, 알고 있어요. 미연님 이거 들고 있을 거라는 거. 20만 원 가면 20만 원 가도 들고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못 파세요. 왜? 50% 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승부를 걸 때는 아무 때나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승부를 진짜 걸 자신이 있을 때 거는 거예요. 조금 더 갈 것 같은 것 때문에 승부를 거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반등시에 조금씩 그러면은 조금. 예. 그래서 정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딱 20%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30%는 현금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는 17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17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 위에서는 아직 약간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매수 지금 뭐 손실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매수 타이밍은 미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수 타이밍은 거의 다 안 좋으세요. 미연님 굉장히 지금 주식에 제가 단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 안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세요. 계속. 근데 요거는 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못 잡으시면은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자기의 잘못된 걸 있으면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예,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프로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는 분당을 갔었죠. 근데 분당에서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아주 정확히 그 모습이 나와서. 근데 오늘도 제가 울산을 갑니다. 울산을 2시부터 울산 상공회에서 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예, 아마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어 놓으시는 분들은 아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확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다음 주는 의정부를 갑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베델간 1층 세미나실에서요. 오후 2시부터 역시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나오는 강용민 대표의 상승 통행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예. 오늘은 아마 제가 그때 코멘트를 안 하고 일부러 강용민 대표가 나온 다음에 직접 강용민 대표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코멘트를 안 했었습니다. 워낙 업데이트를 해드리기로 했던 종목을. 그래서 오늘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물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첫 번째 코너니까요. 아시겠죠? 좋아요.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구 사는 박인선입니다. 인선님이 인선. 연세가? 44세요. 경력은요? 10년 전에 사고 계속 안 보다가 이제 떨어져서 그랬어요? 이번 전에 방송 보고 몇 개 샀어요. 근데 왜 비웃으세요? 아닌데요. 왜 전화 연결하자마자 비웃었잖아요? 아니에요? 걸려가지고. 그래요. 우리 인사님, 오랜만에 방송 보신 거겠다? 다시 뭐 10년 아니요, 전에. 방송은 계속 조금씩 보고 우리 신랑이 이걸 되게 잘 열심히 봐요.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제, 신랑 몰래 이제 주식하실래 그러죠.
아니에요. 같이 그건 하고 아니야? 있어요. 그건 아니야? 얘기했어요. 예, 예. 예, 좋아요. 일단 우리 인선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증권, 몇 수가요? 예, 71,000원에 30%, 네, 예, 삼성전기, 네, 10만 원에 20%, 네. LNF, LNF요? 예, 예, 네, 6,300원에 10%, 예. 예, NPK 3,300원에 10%, 3,300원이요? 네, 예. 락앤락 15,650원에 10%입니다. 15,650원에 10%? 네네. 예. 대형주와 소형주를 잘 섞긴 하셨어요. 잘 섞긴 하셨는데, 일단 포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드리면요. 예. 죄송한데 낙제점이에요. 네. 예, 이건 제가, 예. 왜 낙제점이냐면, 제가 제2 방송을 쭉 보셨다 그러면 제가 참 슬픈 게, 네. 저는 이렇게 몸을 무겁게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작년부터도 작년에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삼성증권이랑 전기는 10년 전에 샀던 거예요. 10년 전에. 예, 그럼 거의 뭐 저는 8, 9년. 삼성증권이나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게 말하면서 계속 파십시오, 파십시오, 파십시오를 저는 매력 없습니다, 매력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반등 때도 안 팔고 손도 안 대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낙제점이죠. 이 반장 말 들어야겠죠? 네. 반등하면 반등해도 미련을 버리고 아닌 주식은 버려야겠죠?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반등을 시작하면은 이 반장 말이 참 잊혀지죠, 자꾸. 아니, 제가 열심히 안 들어서 그래요. 이제 새로 열심히 들으려고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삼성증권하고 삼성전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몸이 무거우시면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몸을 가볍게 가져가십시오. 가볍게 가져가십시오. 그죠? 네. 아마 그 말이 뭔지 모르셨을 분도 계셨겠지만 아마 대부분 아셨을 거예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떠들었던 이유가 그건 뭐 올해 여러분들이 보셨고 올해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개별주 쪽이 결국은 개별주 쪽에서 승부가 날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예.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예, 미리 과감하게 자신 있어요. 대형주 쪽에서의 승부를 보시려는 분은 죄송한데 승부를 못 볼 겁니다. 네. 개별주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저는 뭐 한 2, 3년 이상의 시장은 전 개별주에서 계속 승부가 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을 무겁게 가져가면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좀 반등해. 전기 좀 반등해. 50%를 들고 있어.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반등해도 지금 민선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등을 해서 민선님은 버는 게 아니라 본전 찾기가 목표가 돼버려. 맞아요. 네. 돈 버는 게 아니라 본전 찾기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을 수익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공격적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오해한다? 그러면 또 무슨 뭐 신용 쓰고 뭐 이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용은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죽은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쓰라 그래도 쓰지 말라고 얘기해 드렸죠. 제가 또 계속 신용 써서 좋은 건 누구 좋다? 은행이나 뭐. 증권사만 좋다. 증권사만 돈 벌어주는 거다. 예, 저는 뭐 증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말해요. 증권사만 돈 벌어주는 건다. 왜 걔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죽냐. 그러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예. 네. 여러분들 죽어도 걔네들은 돈 벌어요. 신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격적으로 하라는 게 신용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개별주도 이제 좀 바뀔 겁니다. 흐름이. 그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본전치기에
그거 많이 올라도 본전치기가 바빠.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50%의 포트를 본전치기 하기에 바쁘면은 몇 년 이렇게 올라서 본전치기 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 다른 거에서 웬만큼 해도 뭐 진짜 별 비전이 없어. 네.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제가 SOS.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이게 이 회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네. 솔직히 이걸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삼성증권 여러분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권주 제가 올라올 때도 한 번이라도 제가 증권주 제 입에서 증권주 올라오니까 증권주 좋습니다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제 입에서는 증권주 좋다는 말이 단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권주 올라올 때도 아니요, 증권주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제자리 다 갖다 놨잖아. 제자리가 뭐야? 제자리가 더 빠졌잖아, 증권주.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1등 증권사 삼성증권도. 무슨 소리냐면 증권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뭐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60몇 개요? 60몇 개인가 그랬다며. 얼마 전에 뭐 기사 봤더니 60몇 개인가 그렇대. 우리나라에 증권회사 많아도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사실상 금융에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뭐 저축은행 이런 데에 다 손댔는데 뭐 정부에서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다 손댔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십몇 년 동안 거의 유일하게 손 안 댄 데가 증권사예요. 증권업계만 손 안 댔어요. 저는 그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하여튼 어쨌거나 왜 다른 금융업계는 다 손을 대는데 경쟁력 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합병시키고 합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증권 쪽만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경쟁력을 위해서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닌데 뭐 큰 뜻들이 계시겠죠, 윗분들이. 어쨌거나 무슨 소리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경쟁력 약화예요. 경쟁력 약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은행 증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메릴리치나 모건스탠리 이런 데들 같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가서 IPO 같은 걸 뭐 세계적으로 해서 왜 해외 돈을 빼먹어 들어오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돈 벌어와요? 아니요. 우리나라 증권 철저한 거의 철저한 내수주 아니에요? 네. 내수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 나라 해외에서 돈 벌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 돈 먹는다는 거예요? 네. 국내 돈 먹는다는 거죠, 거의? 네네. 그거를 50, 60 몇 개 기업 증권사들이 나눠 먹기를 하니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증권업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뭐 모건스탠리나 메릴린치까지 IPO 막 해가지고 뭐 해외 돈을 막 계속 앞으로도 크게 벌어와. 수익원이 그쪽이야. 그러면 전 증권업 좋게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거기는 마음대로 열려 있거든. 거기서 엄청난 수익원을 뽑아올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한 내수주로 놓잖아. 왜? 국내 돈 찢어먹기 아니야? 국내 돈 찢어먹기. 국내 돈 찢어먹기를 60 몇 개가 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돈을 많이 벌어? 돈 많이 번다는 게 기껏해야 뭐야? 구조조정해가지고 사람들 다 내보내가지고 비용 줄여가지고 수익원 좋게. 우리나라 증권회사들 대부분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네. 이 회사 갑자기 수익원 좋아졌다? 잘 들여다보면 뭐야? 대부분이 인력 구조조정 끽끽끽 그래가지고 비용 줄여가지고 수익원 좋은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잖아. 한두 분기 좋다가 말아버리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아직 증권은 비전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지수 올라가도 증권주 저는 아직 이런 구조라면은 옛날에 그런 증권주의 마인드로 보시면 저는 계속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저 이거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전 증권주 조금이라도 반등했으면 전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형 증권사들 특히나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전 대형 증권사들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버리십시오. 왜? 대형 증권사 주식 가지고 돈 못 번다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든 틀리건 간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지금 이제 바닥 잡고는 올라오고 뭐 기관들이 좀 들어는 오는데 삼성전기도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아직 수익원에 대한 걸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뭐냐? 삼성 핸드폰, 속도 말해서 삼성 스마트폰, 이 삼성 스마트폰들이 아닌 그거에 별로 그 영향을 안 받고 삼성전기만의 확실한 수익원들을 시장에서 내놔준다면 삼성전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아직까지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이코르 삼성의 스마트폰 그 공식이 깨지질 않고 있죠. 그 공식이 깨져야 됩니다. 그 공식이 깨지면 이 회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업그레이드가 막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 삼성전기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더 빠지냐? 그거는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현대차도 그랬고 그런 얘기했지만 이 대형주들은 기본 가다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본 가락이라고 그러죠. 기본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빠질 거를 뭐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럴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20%면요. 저는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조금 여기 이 근처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현금화를 해서 지금 포트를 새롭게 짜시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비전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비전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NF라든지 LNF라든지 락앤락이라든지 MPK 이런 것들로 지금 10%씩 해놓으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아주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 세 종목은 계속 일단 홀딩하고 가보세요. 홀딩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경쟁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종목 포트는 계속 요대로 유지하시면서 일단 가장 먼저 급선무는 뭐야? 대형주를 지금 죄송한데 삼성전기가 삼성전기는 지금 그 회사의 뭐 나쁨 좋고를 떠나서 일단은 버리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새롭게 포트를 짜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진 않잖아요. 그죠? 뭐 현실적으로 뭐 주식 한 지금 한 100억 하세요? 그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금액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기관들이나 막 이런 데 같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게 이 종목이나 포트를 선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5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제가 또 여러분들 포트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전화 주세요. 혼자 고민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이 반장 요번에도 뭐 그래도 증명되고 있지만 돌팔이는 아니잖아요. 뭐 잘은 못해도 무식해도 돌팔이 정도는 아니니까 편하게 전화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여기 부산이고요. 김정숙입니다. 김정숙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숙님 연세는? 60대예요.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 네. 경력은 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아우, 10년 동안요? 네. 어우,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한 4년 전에 반장님하고 통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한 4년 됐나요? 한 3년이요? 4년. 4년? 그때 뭐 가지고 통화하셨었어요? 그때 넥슨 타이어 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때 대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수익을 좀 보고 나갔어요 그때. 아, 그러셨구나. 넥슨 타이어. 네. 아, 나 넥슨 타이어 4년 전에 기억난다. 그래요? 그때 네. 그 상담 내용 중에 막 그런 부분으로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타이어가 뭐 이 싼 타이어 신발보다 싼데 뭐 그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네네네네. 그래, 맞아, 기억나. 나 기억나. 이제 그러면서 이 타이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가지고 하면은 타이어가 이제 겨울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쪽에서 이게 그런 부분 가지고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 그래, 그리고 다행히도 반장님이 대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보고 나왔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맞아. 그때 상담하고 그 넥슨 타이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지 않아요? 얼마 그때 있다?
얼마, 12,000 얼마 주고 사가지고 16,000 얼마에 16,000 팔았어요. 얼마? 그때 네. 그러고 네. 나서도 넥슨 타이어 좀 더 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18,000원까지 간 것 예, 같았어요. 그래요. 우리 정숙님 이번에 어떤 주식 가지고 물어보실 거예요? JB 네? 엔터, JYP 엔터. 아, 예, 그거 50%고요. 메스카. 강원랜드가 20%고. 메스카! 메스카가 5,620. 네. 그리고 강원랜드요? 예, 메스카하고 비중. 44,800원, 20%. 네. 한진해운이 9,700원에 30%. 아우, 예, 알겠습니다. 4년 만에 나를 만났더니 목이 메이는구나. 반가워서. 그러니까 방송사 직원분들하고 연결하면 괜히 떨려요. 재진 것도 없는데. 아, 떨지 마세요. 저만큼 착한 저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죠? 그래, 좋긴 좋은데, 그냥 괜히 떨려요, 그래. 그래요. 그리고 만만하잖아요. 일단 이 반장은 제일 좋은 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JYP 5,620원 그리고 강원랜드는 44,800원. 네. 그래요. 그리고 한진해운은 9,700원. 9,700원. 좋습니다. JYP 엔터지만 물을 타가지고 지금 50%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왜 JYP를 하셨어요? 그때 방송을 보고 그런 거 잘 안 따라하는데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엔터주가 그때 좀 괜찮은가 싶어서 했더만은 그거로 계속 빠졌어요. 우리나라 엔터주의 이제는 좀 그렇지만 그 전에 요 네.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엔터주를 크게 비슷한 성격의 엔터주를 3개를 봤어요. 뭐냐면은 SM, YG엔터, JYP. 이게 수익 구조가 JYP가 그거잖아요. 정진영인가 곽진영인가. 네네네네 박진영 씨가 하는 네. 예 박진영 씨가 하는 그 JYP 그래서 이거를 이 3대 엔터를 왜냐면 뭐 키스틴 이런 것들은 좀 성격이 틀리고 음반 가수 쪽 위주로 하면서 하는 제일 비슷한 성격의 회사를 그래서 SM, YG엔터, JYP 이 3개를 맨 처음에는 비슷하게 봤어요. 그럼 한번 그 3개의 주가를 잠깐만 볼게요. 네. 잠깐만요. SM의 주가예요. SM. 제가 SM 좋다 그랬잖아요. SM 뻗죠. 제가 좋아진다고 했잖아. YG엔터 나쁘지 않아요. JYP 혼자 빠져 있죠.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이유를 알아내야지 지금 이제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래, 난 박진영 씨 그 사람만 믿고 했더만. 근데 저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JYP의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JYP에 투자를 해야 되려면 그 JYP라는 회사의 장점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SM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뭐 할 때 얘기하는데 전 좋게 봤던 이유가 요즘 계속 좋게 봤었죠. 전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주가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근데 YG도 그나마 있어요. 그런데 JYP 같은 경우에는 SM보다 낫다는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YG보다 낫다는 걸 전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죄송한데 그쪽에 소속사 가수들을 뭐 시장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저는 기대했던 건 있었어요. 뭐냐면 JYP 같은 경우에 박진영 씨가 그 비를 나름대로 헐리우드에서 뭐 성공시키는 그리고 저기 누구예요? 그 유명한 그 여자 가수 보아 씨. 보아 SM입니다. 예, 보아 씨는 그리고 그 여자 가수 누구예요? 그 Tell Me 원더걸스인가요? 예. 네. 그 원더걸스 뭐 미국에서 뭐 투어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할 때 좀 새로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뭔가 있으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이후에 박진영 씨가 보인 어떤 이 JYP가 보인 경영의 횡보를 보면 전혀 이슈화될 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누가요? 박진영 씨가. 박진영 씨요? 예. 저보다 젊은데? 그래, 젊었을 근데 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지금 늘려거냐 있죠?
예, SM의 이수만 대표, 그 이수만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고요. 예, 양현석 씨도 JYP 박준영 씨보다 거의 한 3, 4살 많을걸요? 더 많고. 제일 어려요, 그 3대 그 중에. 나는 근데, 박준영 씨가 나이가 근데 이수만 씨 문제는 빼고는 뭐냐면 많은 줄 알아.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전혀 지금 시장에 이슈화될 만한 내용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회사와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차피 이 엔터 쪽에 뭐 이쪽 관련해서 이거 비슷한 세 회사 중에 어느 한 회사를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난 SM 색깔이 뭐 난 아니면 YG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지 나는 굳이 JYP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손이 가질 않으면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다른 데들 올라갈 때 그거보다 한참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기관의 수급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세 개 중에 색깔이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색깔은 세 개 중에 색깔이 제일 없어요. 제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JYP에 굳이 SM 저라도 만약에 저 개인적이라도 SMYG에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지 JYP는 죄송한데 높은 점수를 못 드리겠어요. 왜? 제일 세 개 중에 차별화가 안 돼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엔터주 그냥 무조건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색깔을 철저하게 보라는 거야. 지금 SM을 산 사람과 JYP를 산 사람은 하늘하고 땅 차이가 나고 있어요. 벌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방송 되세요? 보면은 그게 제일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걸 50%나 샀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반등 나오면 일단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JYP는 만약에 엔터주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저는 JYP를 가지고 가는 건 반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반등이 조금만 나오면 얼마까지나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봐야 돼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씩 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계속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같은 네. 경우에 43,000, 지금 45,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일단 너무 높이 사놨는데 제일 고점에서 산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강원랜드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38,000원 손절가 드릴게요. 종가로. 네. 38,000원 깨지면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거 하고 그리고 한진해운인데요. 한진해운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700원인데요. 한진해운은 그냥 여기서 매도하세요. 예, 매도하세요. 너무 이게 반등 지금 기다리지 산지가 마세요. 오래됐어요. 반등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매도하세요. 버리세요. 현금만 챙기세요. 아시겠죠? 이거 아예 포기했어요. 예, 포기했으면 파세요. 현금하세요. 포기한 주식 왜 가져갑니까? 현금이라는 애는 나중에 쓸 수라도 있어요. 포기한 주식을 왜 들고 갑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버리세요. 예. 예, 그래요. 예. 여기까지 상담해드렸고요. 버리실 거 꼭 버리십시오. 그리고 바꾸실 거 네, 바꾸시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기회 예. 있습니다. 좋아요. 힘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기 주셔서.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울산을 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서요 하는데요. 저번 주에 같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가신 분들은 굉장히 편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할 테니까요. 아마 들어놓는 게 좋을걸요. 괜히 편한 거 아니니까. 네, 그래요. 오후 드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역시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있으면 강용민 대표의 상승통행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얘기 들으실 거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20% 9,170원인데요.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손실 보고 할 건 아니에요. 반등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10,000원대가 넘어서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익 실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뭐 주구 장창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 정도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인데요.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요번에 많이 밀리면서 이제 반등을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반등의 폭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이 하락을 제가 의미를 두지 말자 그랬죠. 이 하락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반등도 너무 큰 의미 두지는 마세요. 근데 일단 비츠로테크 자체가 그렇게 쭉쭉쭉 간다기보다는 일단 한번 나왔다가 나중에 그 추이를 보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그냥 한 5,8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는요. 이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네,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30% 26,000원이에요. 26,000원 30%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밀리면서 계속 쭉 밀렸죠.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게임주는 계속 접근하지 말자. 특히나 네오이즈 게임즈는 얼마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덜 올라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못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했는데 역시 요번에 그런 모습 나오니까 더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엔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요, 조금만 반등하면 한 22,000원, 뭐 21,500원, 22,000원, 뭐 22,000원, 요 정도만 되더라도 이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NX입니다. NX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5,700원 수익권인데요. 일단 NX 같은 경우에 40% 비중이 좀 많아요. 예, 지금 이 부엌 가구나 이쪽들 계속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다 온 걸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거야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부담되는 건 맞아요. 저는 계속 부담 있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0%는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서요. 절반은 이익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절반은 뚝 잘라서 이익 실현하고요. 절반만 지켜볼게요. 절반만.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밀려서 4,800원, 4,700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손절 끊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물량은. 예. 다음 종목. 예,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20%인데요. 일단은 2,340원, 2,400원 정도인데 요번에 내려왔는데 이 창투들 회사 요번에 조금 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반등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여기 2,200원 보이시나요? 2,200원 근처도 못 오고 다시 되밀린다. 혹시라도 2,2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되밀린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걸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종목.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 30% 7만 원인데요.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다시 돌려 세우고 화학 투자하는데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 실은 이 정도면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이거 저도 국도화학 좀 잘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여기서 굳이 7만 원에 30% 들고 가시는 건 조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이익 실현 해놓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네, GS 리테일. 이 리테일, GS 리테일 뭐 이런 쪽들은 아직은 이 매력이 있어요. 편의점들 가서 매력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인데 이거 수익을 담보로 20%밖에 안 되니까 사람은 언제 깡을 부린다? 이럴 때 깡을 부린다. 이럴 때는 20%밖에 안 되고 수익도 이렇게 낮고 앞으로 수익 사업성도 계속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가 보세요. 아직은. 저는 깡으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요번에 상장했죠. SKD&D. SKD&D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패턴이에요. 알고 계시죠? 신규 상장에서 일단 올라갔습니다. 좋은 패턴이죠.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밀려요. 여기까지 일단 고점 한번 찍고 밀리죠. 밀렸는데 어디에요?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에서 지지해주고 있죠. 이러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돌려 세우면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요거 알려드려야 되나? 요 갭은 메꿔요. 요렇게 됐은 패턴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요 갭 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다가 여기서 뭐 재미로 사보셨다가 여기서 그냥 탁 팔고 나와도 돼요. 실은.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혹시라도 샀는데 이 밑을 깬다. 이 가격 밑을 깬다. 이 한 55,000원 보이시나요? 그럼 빨리 손절 끊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사셨는데 요 갭 먹고 딱 파시면 되고 아니면 요 55,000원. 요건 팁이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부 마지막으로 팁 한번 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2부에는 강영민 대표의 상승통행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상승통행 오늘 2부 첫 번째 코너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강영민 대표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